예. 냉면 전문점인데 우리나라에 이름 있는 냉면집들은 보통 중국산 메밀 그리고 어쩌다 봉평 메밀을 쓰거든요. 근데 이 피양옥은 대표가 직접 내몽골산 메밀을 사용해요. 예. 그래서 메밀은 특성이 습기에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그 시간 경과임에 따라서 그 맛이 떨어지고 그 향기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서너 번씩, 조금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서너 번씩 계속 반죽을 해갖고 바로바로 만들어요.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런 집이 거의 없을 거로 알고 있고, 또 메밀을 내몽고산 메밀을 쓰는 것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 셰프들이 직접 내몽골산 메밀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번 드시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그 메밀 향 그리고 그 풍미를 충분히 느낄 수 네. 있습니다. 가시죠. 피양옥 사장님이시죠? 여기 제가 저준 건데 뭐. 아 그래요? 예, 이름을 제가 지은 거거든요. 선스크린. 이 체인점이던데.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이 피양옥은 상표 등록도 제가 알기에 먼저 했어요. 근데 서울에도 청담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하고는 완전 별개. 나 체인점인 줄 알았어요. 네. 오기 전에. 그런데 사람들은 서울에 피양옥이 있으니까 체인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체인점이 아니에요. 아 거기게 내려왔는 줄 알았어요. 네. 서울에서. 거기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대표도 틀리고. 중요한 정보네. 중요한 정보네요. 네. 진짜. 그리고 이 피양옥이라는 그 상호를 제가 이제 져줬는데 예. 이 피양이란 뜻이 그냥 평양 사투리이기도 하면서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언어의 그 원래 언어인 산스크리어트로 예. 따지면 편다 그리고 볕 햇볕을 고르게 펴서 고르게 내리는 마을이다 지역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피양옥으로 지은 거죠. 오늘은 백석동의 피양옥에 왔습니다. 피양옥. 좋은 인연으로 만나신 분이 피양옥이 냉면집에서 제일 맛있다고 전국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소개를 해주셔갖고요. 한번 식사하면서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세광 엘리치빌 승지원하고 같이 있고요. 승지원도 고깃집으로 유명하고 천안에서 큰 행사 있을 때 이 승지원에서 많이 합니다. 근래 뭐 삼성 임원진들 이런 모임도 여기 승지원에서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석동 아이파크고요.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이렇게 모임하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평양냉면 오늘 기대가 좀 되는데 미식가시고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런 음식 관련된 부분에서 전문적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제가 알 수 없는. 네, 식사하러 가시죠. 아이고. 근데 여기 이제 그 주방이 너무 바빠갖고 지금 바깥에 못 나오는 거예요. 아이 그럼요. 그리고 요것도 한번 사진 한번 찍어주실래요?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 이 대표가 출판사 흰당나귀를 설립을 해서 백석의 그 시집을 냈어요. 백석 평전을. 좀 이따 사진 한번 해드릴게요.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거. 이게 좀 저기 방송 같지 않고 그냥 유튜버는 그냥 가볍게 아주 찍는 거라. 네. 메밀은 내몽골 메밀이 제일 좋습니다. 거기가 이제 굉장히 토시가 척박하고
추워가지고 가장 메밀 맛을 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봉평이 지명이 원래 여기고 TV에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메밀을 레몬버섯 메밀을 이렇게 하루에 계속 직접 여기서 정제를 해가지고 이거는 장식용이 아니라 아 진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런 것도 뭐 예, 정보니까 예, 정보. 예. 저기 모형으로만 낳는 줄 알 수도 있겠어요 진짜. 이거? 한번 돌려보죠. 네. 그러면 더 좋지. 아니 시간이 거의 걸리거든요. 예. 저 꼭대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m래요. 근데 4m에서 내려올 때가 가장 맛있다. 거기까지 다 계산. 아 3m에서 내려오는 게 예, 제일 맛있다고요? 그 낙차가 아. 그래야 가장 좋다. 장식용이 아니라 실제 사용. 예, 장식용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들어가네요. 어휴. 이 얘기를 안 해주면은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저도 여기 몇 번 왔었어요 식사로. 예, 뭐 좋아하고 저하고도 맞더라고요 음식이. 네, 여기 사장님이 직접 만든 출판사. 그 시인 백석이 김소라고 상병을 이루는 시인이에요. 굉장히 백석 시. 그리고 아까 얘기한 백석 시 중에 요거 특히 요거도 한번 하고 굉장히 시가 치거든요. 전 이거 다 외워요. 여인숙이라도 국수집이다. 다 외워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국수. 이 국수가 냉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여기서 특히 이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좀 오래 좀 한번 해보세요. 이 반거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끝으로 이 책을 내는 50년 도와주신 도서출판 희당락 이은상 사장님과 박갑주 인동을 이렇게 하고 편집은 김주희 이한배, 제가 이한배거든요. 네. 이거 같이 해주고 편집을 한 거예요. 식사하시죠. 물냉면 3개 하고 비빔냉면 하나, 그다음에 순대국 하나, 아니 2점짜리 만두 하나. 만두가 3개짜리. 아이고 맛있게 잘 골고루 먹겠습니다. 한번 시켜봐요. 골고루 이렇게 시키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메밀전 해줘요. 메밀전. 메밀전. 네. 네, 서비스. 네. 왜냐면 딴 데 안 주거든. 근데 내가 이거 여기 이름 져가지고 메밀전을 평생 먹고 낸 거예요. 아 나도 몰랐어요. 메밀이라서 똑같은 진짜 걸 몰랐네. 거야. 근데 여기 대표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거든. 뭐 정보 알으면 여기요. 이따 한번 찍었으면 찍어. 저 뒤에 저 승부원 뒤에 소금이 있는데 저거를 3년 전에 신안에서 교섭을 했거든. 신안 소금 좋으니까 오래된 거 간수 빠진 거 얼마냐니까 우리 조금은 안 팝니다. 그래갖고 가장 좋은 거 달라고 그랬더니 한 포대에 시중에서 그때 한 10,000원 갈 때요. 우리 30,000원입니다. 그랬겨. 그랬더니 조금은 안 판대. 그래 얼마 팔아요? 그랬더니 1,000개 이상 판대. 또 1,000개 보내줘요. 걔 1,000개를 사고 소금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 있는 거 다 달라고 그래서 5,000개를 산 거야. 5,000박 마대를. 그러니까 다 싸놨거든? 근데 지난 한 달 전에 그 주인이 전화 왔대잖아요. 사장님 저한테 3만 원을 가져가셨잖아요. 제가 10만 원 쳐드릴 테니까 도로 팔으세요. 그랬더니 나 안 판다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왜 도로 살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이거 앞으로 20만 원, 30만 원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장이 돈 많이 줘요. 돈복 있으신 분이네. 안목도 있으시고 돈복도 있으시고. 웨딩홀도 하잖아요. CA 웨딩홀. 여기 대표가 천안아산 웨딩홀. 그것도. 이 피아곡은 저도 촬영하려고 했어요. 원래 저도 좋아하고 이 냉면 국물을 좋아해요. 이렇게 슴슴. 네, 그 느낌을 좋아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 처음에는 막 호불호가 갈렸던 게 뭔가 좀
예. 그래서 고기 맛이 확 나야 되는데 안 나고 그랬거든. 다시다 맛도 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 와갖고 이게 무슨 냉면이라고 막 했대. 근데 예. 왜 그랬는지 나 이유를 알았어. 메밀을 양념을 많이 하잖아. 국수를 국수 딱 넣잖아요. 바로 그냥 잡아먹어버려. 그 맛을. 그래갖고 그 맛을 살리기 위해서 육수를 슴슴하게 하는 거야. 근데 고기도 엄청 들어간대. 딴 데보다 더 들어간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같이 와서 몇 번 저도 친구들하고도 와서 몇 번 먹었어요. 저는 마음에 들어서. 근데 몇몇 사람들은 강렬한 맛을 원해서 강한 맛을 원하더라고요. 냉면 이렇게 삶는 거 한번 찍어볼래요? 그것도 영상 좋으면. 아니 안 해도 뒤에 되고. 되면 이게 영상이라는 게 네, 너무 많이 찍어놓고서 편집하는 거라 분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영상이 많이 나와요. 네. 저기 집에 예. 같이 한번 안 가셔? 아유. 예. 아유 행운이네 이거. 드릴게요. 아유. 이게 레몬고산 메밀이죠. 예. 공급 거. 좋은 구경하네요. 레몬고 쓰는 데는 없죠 우리나라에.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몬보다는 제일 좋고 비싸서. 네, 그러니까 유명한 데도 이건 안 쓰고 근데 여기만 예, 거기가 이제 기후가 척박해서 예. 메밀이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가격도 비싸고. 예, 저희는 레몬굴 삶았어요. 레몬고 탄 거. 그게 대단한 거죠. 잘 담았습니다. 잘 보고 갑니다. 네. 없을 때 손님 없을 때 찍어야지. 이렇게 넓은 룸도 있네요. 다음에 예약해서 한번 모임 같은 것도 좀 해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예. 이렇게 넓은 실이 있네요. 여기. 야. 좋은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촬영도 하고 오늘 참 운이 좋은 하루인 것 같습니다. 봉곡사의 밤 작사가님이셔요. 작사가님. 냉면은 저게 영상이 들어가야 맛이. 예. 아이고. 제가 승지원도 누구랑 같이 해서 이름 지은 거예요. 아. 디자인도 다 여기 디자인도 내 아는 교수, 단대 예. 성악과 교수, 그 방재기 교수님 직접 디자인을 다 연결해가지고. 남다른 곳이네. 진짜 이게 소개를 이게 항상 사람은 알아야지 아는 만큼 보여요. 모르면은 뭐 알아야지. 그리고 저 백석 책을 굉장히 귀하게 낸 거예요. 저거 누구도 못 내는 걸 낸 거예요. 그게 당대에 김소라고 쌍벽을 이뤘던 사람이거든. 백석. 옛날 백석이 시집 샀으면요 지금 중고책이 얼마 가는지 알아요? 1억 이상. 이만한 한 권. 진달래꽃하고 쌍벽을 이룬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어디 오래된 시집만 보면은 찾아봐야 되겠네. 네, 5,000명. 그게 백석 시인을 의미하는 저기 방송국에서는 카메라를 여러 개 설치하고 이렇게 여러 각도로 찍지만 이거 아니 그런 카메라 하나랑 이게 투샷으로 지금 두 분 나오게 지금 찍고 있어요. 아까 얘기하실 때는 우리는 가능한 거고. 예. 아니 그래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 들어가면 좋죠. 인물이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게 얼굴이 나오고 설명하는 게 더 전달력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게 제가 지금 사전에 좀 공부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저기 작사가님 그냥 봉곡사의 밤에 작사가님이라고 소개를 그래 하면은 그냥 아마추어 가수랑 친구다 보니까 예. 제가 그 친구가 아산에 예. 예술인협회 가요분과 위원장을 했어요. 예. 아산에 지회장을. 그래서 제가 기념으로
거기에 굉장히 유서 깊고 고즈넉한 산사가 공곡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노래하면 공곡사에 한번 해라 지역 가수로서. 그래서 제가 작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작곡은 꽃을 든 남자 화장을 지우는 여자 작곡가랑 같이 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곡사의 밤을 제가 작사를 하게 된 거예요. 야,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메밀전, 요거 한번 찍어주세요. 이건 특별히 서비스로 나온 거. 이거 딴 데 안 주거든요. 이제 식사하시죠. 예, 식사하시죠. 이 면을 먹고 이게 진짜 메밀이에요. 향이 특別. 피하고 유튜브 감사합니다. 작은 채널인데 2년이 되었고 하나 나서 조금만 일단 해보세요. 아까 그 드론까지 뛰어. 좀 먹어야겠다. 먹으면 속이 편하잖아요. 양도 많네. 맛보시는 거예요, 비빔은? 네. 비비시면 돼요. 맛있겠다. 네. 아, 이거는 찍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하세요. 하나씩 드셔보시죠. 어떤 사람은 국물이 밍밍하니까 이게 슴슴하잖아. 액석씨처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냉면이라고 그래. 요즘은 어필하는 사람이 그래는 거야. 이제 맛을 많이 알아. 아, 이제는요. 그리고 하여튼 서울에서 피아홍을 알고 있는데 야, 거기하고는 완전 별개예요. 그게 네. 중요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서울에 있으니까 그게 본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점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절대 아니에요. 저도 오기 전에 본점인 줄 알았어요. 아마 상표 등록도 여기가 먼저 했어요. 이거 하나에 8만 원인가 10만 원 걸려. 그때도 그 얘기를 했던 거 같아. 그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방짜 이거. 근데 사람들이 그걸 훔쳐가는 거 그렇구나. 황성 예술로. 그러니까 백석을 좀 조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출판사, 아까 저 책, 그리고 백석의 국수. 그 백석의 국수가 이 냉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때는 백석 씨를 몰랐어요. 왜냐면 백석이 월북 작가라고 그래가지고 조명을 못 받았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방송이나 이거 한번 접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대표가 저 책을 냈다고 하니까 조선일보에서 직접 와갖고 출제된 거예요. 그리고 문화면 조선일보 문화면에 일면 top 기사가 헤드라인 그거 저 출제는 거예요. 백석 알고 그렇죠. 드려보세요. 아이고. 얼굴 찍어서 맛이 괜찮으세요. 저희 식당에 갔다가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소문은 그 여자가 백석을 굉장히 사랑을 해요. 그래서 그 여자가 남긴 유명한 말이 내 1000억대 재산이 백석의 시 한 줄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써 유명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맞아요. 사라져버린 거죠. 힘들죠. 살아내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정보 그리고 멋, 맛과 멋이 있는 그런 거 요즘 촬영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만큼 지식이
맛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찾아보면 돼요. 찾아보면 되고 대국이 많이 알아. 그러니까 넣을 때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냐 그러면 물어봐요. 그러면 딱 찾아갖고 싹 준다고 그러면 같이 살짝 넣어주고 그래. 그리고 제가 운양에 세종반점 얘기했잖아요. 세종 식당. 예. 거기요? 진짜가. 그 짜장면 얘기해주세요. 제가 볼 때 간짜장 저 정도면요. 감자 넣기 때문에 전국에서 1위라고 보시면 돼요. 감자를 안 넣어요. 이게. 짜장면이 맛집이에요? 짜장면. 짜장면. 딴 것도 그냥 괜찮은데 하지만 간짜장을 먹어요. 간짜장. 그리고 서울에 문화 최고 유명한 을지면허 그다음에 그 토교로에 있는 그런 맛있는 곳들 다 가봤어요. 그다음에 우레옥 거기가 우레옥이거든. 이제 딱 먹으면 입에 쫙 담기죠. 근데 이 메밀은 무조건 이거 써야 돼. 레몬 곱게 이거지. 잘 편집했습니다. 많이 알려야 되겠네. 이게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좀 장난치고 뭐하고 한 그런 것들은 제 스스로가 누구한테 뭐라고 전하지 못해요. 근데 그런 정보를 내고 맛집을 소개하고 이런 거는 제가 누구한테도 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맛집이다, 여기 좋다, 정보는. 손님들 많이 있죠. 살이 완전 죽었어요. 점잖아 보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난 백석을 사실 몰랐었는데 이 손님이 백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백석 씨를 딱 봤는데 흰당나게 한국에서 딱 입고 야, 씨 끝내주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백석 씨를 이제 그게 된 거거든요. 씨마다 다 끝내주는 거 진짜. 야, 진짜 이거는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이 쓴 거야. 아 궁금해라. 대한민국의 괴테라고 그랬어 진짜. 당시에 백석 시인이 1912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7개 국어를 구사하고 조선일보 기자를 했었대요. 대표수가 많지. 저 국수, 산수, 그 다음에 나와 나타사와 흰당나기, 남신주 유동 박씨봉방, 그 다음에 흰 바람벽이 있어, 그 다음에 야우 소회 이런 데요 시가 다 그냥 딱 읽으면요. 네. 출판사 이름도 그럼 거기서 거기서 딴 따오신 거예요? 그 옛날에 이발소가 너무 할머니 그때 소국지라고 하는 있었어요. 알죠. 예. 테스트인데 그 번역한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이발소에 걸려있던 원래 주말 중에 기사에 근데 천재네요. 천재지 뭐. 세계국어란다. 참 천재지. 얼굴도 잘생기고 그때 모던 굉장히 모던 보였어요. 초과 엘리트. 국수를 왜 찍으라고 그러냐면 국수가 냉면을 의미해요. 국수가 냉면을 예. 먹냐. 그래서 거기 보면 아 반가운 것은 무엇인가, 이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이 이거. 꼭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정말 지식은 이게 좋은 분들하고 같이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친구분들이랑 같이 있다 보면은 그냥 맨날 어디 술 먹으러 가자 뭐 하자 하다가 보면은 뭐 재미없다, 심심하다, 지루하다 이렇게 하고 있고. 사람 많이 만나야 돼. 사람을 많이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돼요. 알아야지 입문을 하고 읽어보고 뭐가 진입이 되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오늘 오기 전에 좀 기대를 많이 좀 했어요. 근데 보통은 사람은 항상 뭘 이렇게 기대하고 그러면은 약간의 그런 실망, 약간 그런 게 약간 좀 있잖아요. 사람들 기대가 막 있다가. 근데 오늘은
딱 만나서 얘기를 진행하고 이렇게 앞에 오시면서 막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아 이게 딱 맞는구나. 너무 기대했던 우리가 이제 만큼. 삼국시하고 코드가 다 맞는 거예요. 네. 나도 우연히 봤었어요. 그러다가 재수 친구가 저 상준아 놀자 TV 덕분에 만났는데 사람 좋더라고. 그리고 막 이것도 하고 그래? 그럼 내가 이걸 부탁하기는 그랬는데 본국사에 가면 본국사를 찍는데 네. 그럼 본국사에 가면 올려 그래갖고 내가 통화를 안 하고 부탁하기 그래. 내가 거기다가 글을 쓴 거래. 원래는 저도 이렇게 여기 지역을 소개하는 것도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무슨 교육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고도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갖고 거기에 그 사업계 계획서를 냈는데 지역을 이제 아산을 한번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공주 소개하고 충청남도를 소개하는 걸로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중에 이게 아산을 다 소개하려고 하니까 한 번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3분짜리 영상을 제출하는데 한 번에 소개를 하면은 뭐 무슨 뭐 슬라이드 착착착착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서 하나 올려보겠다고 한 게 예고편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뭘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시고 얘기를 해주셔서 마침 그런 식으로 제작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거기다가 그걸 써놨더니 그 곡을 넣어줬으면 네. 좋겠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오늘 막 액션이 돋을 정도로 너무나 신기하고 아 이게 인연이구나. 그리고 가족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 인연이 있냐. 정말 신기하다. 정말. 노르웨이에서 라면 동생 특수검사 여기 검사했었지. 전달도 천안 나서 전달도 다 잡아갖고 동생이 지금 변호사 네. 부서대 나왔잖아. 내 동생. 유일하게 특수검사 검사로 사업을 시켜요. 그 남자 다닌다고. 왜 백석이 대단한 거냐면요. 아까랑 형식적으로 김수월 진달래꽃, 김수월하고 쌍벽을 이루다고 했죠. 이 친구가 하나 백석인데 네, 더 사이즈가 높아요. 그런데 동백아가씨라는 노래 아시죠? 알죠. 동백아가씨. 근데 이제 가사가 곡은 그 당시에 백영호 작곡가, 당대 유명한 작곡가 작곡을 했고 작사는 한산도 선생이 있는데 이 한산도 선생이 백석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석의 시 중에서 통영구가 있어요. 통영. 이 통영은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백석이 좋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난이라는 여자를 만나러 통영까지 갔다 오고 결혼이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해서 시를 줬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이는 푸른 가지 붉게 피는 동백꽃 피는 철엔 타관 시집을 갈 것 같은데 라는 부분이 있어요. 붉게 피는 동백꽃 피는 계절에 그래서 한산도가 이걸 넣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작사를 할 때 이미자 노래 들어보면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도 얼마나 울었던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거기서 이미지를 얻어갖고 작사를 다 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국사의 밤은 백석의 여승을 보고 이미지를 얻어갖고 본국사의 밤을 만드는 거예요. 소나무길 본국사에 내님 닮은 저 달리라 무명초라 머리카락 이 불교에서는 이 머리카락이 번뇌 들어있고 어둠이 잘하거든. 그래서 무명초거든요. 머리카락은 무명초라고 그래요. 무명초라 머리카락 눈물 속에 떨고 왜? 비구니가 돼갖고 삭발을 해서 눈물 흘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 속에 떨고 마음속에 새겨진 일 언제쯤 지워질까? 속세 사랑하던 사람 놓고 왔거든. 그래서 마음속에 새겨진 일 언제쯤 지워질까?
두 눈을 감아보지만 절에 가고 풍경이 있잖아요. 땡그랑 허공 찢는 풍경 속에 내 가슴을 두드리는 가사를 만드는 거예요. 2절도. 아니 저는 정말 진짜 이 설명 듣기 전에는 제가 이제 그 음만 듣고서 좋더라고요.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저도 제 영상을 이제 계속 몇 번 보다 보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봉국사를 들어가는 노래 진입이 된 다음에 뒤에 가사를 그 사랑 얘기로 가는 걸로 느껴져 갖고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다르게 가는 거 아닌가 이게 방향이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좀 설명을 들으니까 아 이런 뜻으로 이렇게 하신 거구나 하니까 그러니까 작곡을 작사를 하시면서 밑에 좀 구석을 좀 많이 다루시지 나 그래서 모르니까 사막 느끼가 뭐 이런 일이 많은가 보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게 악보는요 작사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저작권 옆에서 운이 들어와요 조금씩은.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백성을 알으니까 야 공국사에 가면 잘만 하면 지킬 수 있겠어라고 하는 게 저도 진짜 우연히 이걸 만드는 거지 앞으로 작사 안 만들으라고 못 만들어. 아니 그러니까 작사의 첫 출발이 공국사의 그 저기를 담으면서 적어 내려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게 좀 저기 그 사람 얘기로. 저라고 다른 흐름인 걸로 인식을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라고 다르게 갑자기 절에서 가다가 갑자기 거기에 무슨 사랑 추억이 있으신가? 수덕사 여승 수덕사 여승이라고 유명하잖아. 노래 그것도 홍보거든. 새벽 소리 막 나오거든. 그래서 속세에 두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아마 대한민국 절 노래 중에서 제가 해서가 아니라 제 거 하고 갓바위라는 노래가 있어요. 대구 그 노래도 좋아요. 가사도 좋아요. 그냥 가사라면은 요즘에는 직관적이고 직접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모르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이거를 해서가 아니라 작사하기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왜 문학도 알아야 되고 그 몇 마디에 전부 합숙적으로 집어넣어야 되고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고. 그 안동역에서 같은 경우는 그냥 뭐 흥겨워서 뜨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원래 안동이라는 게 비가 눈이 안 내리잖아.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거기서 눈이 내린다고 가정을 하고 가사 쓴 거잖아.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는 조바심을 난 노래인데 왜?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봐봐요. 바람에 휘날리는 허무한 냄새였나.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새벽부터 오는 눈이 무릎까지 덮는데 무릎까지 덮는다는 표현은 무릎까지 덮는데 하고 많이 왔다고 표현하잖아. 뻥뻥 쌓였다고 안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살짝 감춰주는 거 비유로다가 무릎까지 덮는데 안 오는 건지 못 오는 건지 오지 않는 사람아 안타까운 내 마음만 녹고 녹는다. 비가 오니까 녹고 오는 거. 안타까운 내 마음은 녹고 녹는다. 밤이 오는 안동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그 가사가 쓴 사람이요 우리나라 최고 유명한 사람이에요. 김병걸. 난 그 가사 딱 보고 야 역시 솜씨가 이거구나. 그 가사의 맛이 그러니까 그냥 음악 들으면은 그냥 워낙에 그 저기 안동역에서는 저는 이제 산악회 활동을 좀 많이 해갖고 형님들이나 누님들하고 같이 어울리 있고 맨날 그 안동역에서는 기본으로 나오잖아요. 네. 막 흥겨운 약간 어떻게 보면 슬픈 기다림의 노래인데 좀 노래 솜씨를 뽐낼 때 이게 부르니까 그냥 저기 한 느낌이 있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게 사람이 그럼. 와.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할 때 어느 장소에서나 거기에 맞는 노래를 깔아주면 이거라고. 그것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원래 팝은 그래야 돼. 천안서 근데 는 나중에 늦게 하네. 그러니까 결국엔 그때도 한번 저기 기사님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촬영하는 거를 이제 카메라 사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요거를 이제 배우셔서 요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중요한 파트잖아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갖고 있다가 전파도 하고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개별적으로 이제 카메라 이런 거 하나 사서 이렇게 한번 방송을 하는 과정을 거쳐가시면서 저는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한번 이렇게 찍고 이런 걸 배우셔서 그 채널을 갖고서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이렇게 키워가시는 게 생각도 좀 있는데 뭐 설정인 것도 잘 모르고. 근데 내가 친구한테 아유 그 친구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흔들린 게 되게 지식적이잖아. 남보다 먼저 가려고 그러고. 근데 나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런 분들 재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왕이면 스토리까지 깔리면 더 좋거든. 근데 그래서 항상 거기에 맞는 음악을 이 친구한테 이번 영상인데 여기 맞는 음악 하나 해줘요. 그러면 뒤에 배경으로 쫙 깔아주면서 이 곡은 무슨 곡입니다 하면서 어릴 때면 사람들이 더 재밌어 하거든. 그렇죠. 양념이 쫙 들어가니까. 그래서 하여튼 문목사님 하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가게에 와이프가 옷 장사를 했는데 누가 붓글씨를 써 해놨대요. 보고 이거 누가 썼냐고 그래. 가사가 너무 좋다고. 자기들 불교도인이다 이거야. 그 뜻을 읽었구나. 그걸 읽으면서. 그래서 가사를 읽어야 되거든.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금방 알 수 있게끔 해준 거야. 왜냐면 가사가요 너무 어려우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적당히 그게 필요해. 너무 막 철학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가사로서 이거. 왜냐면 결국 대중음악이잖아. 대중이 좋아야 되거든요. 조금만 들어보면 좋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제가 불기용어로 막 써봐요. 안익따라 산막샹거리에 무상정진 막 써서 그 무슨 일이면 그거는 음악이 아닌 거예요. 대중이 알만한 정도. 그 정도에 다 맞춰 써줘야 돼요. 제가 이거 피아노 칠 때도요. 원래 모라노프 생각했었거든. 그 두 개를 올렸었다고. 그러다가 여자들이 직원들이 인기 투표를 하니까 모라노프가 더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모라노프보다 피아노로 가자. 왜? 그냥 단순히 평양 사투리 내래 피양에서 왔수다래가 아니라 볕 양자가잖아. 이것을 골고루 피우는 마을이거든. 피양. 그리고 피자가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이름이 강렬해지는 거야. 한 방에 팍 들어와야 되거든. 이름은. 우리 친구도 알지만 옛날에 두정동에 용재모트라고 있었어요. 중국집 용재모트. 네. 이름도 제가 지은 거거든. 이소리 영상오는. 네, 이소리 그림 그려놓은 거에 한 방에 팍 들어오게 되더라고. 왜 재밌게 해야 되거든. 나는 식당에 많이 자주 했는데 하다못해 내가 칼국수 차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칼국수가 아니야. 난 멸치 왕창 칼국수. 난 이렇게 좋아해. 한 방에 팍 들어야 돼. 뭐든지. 지금은 3초거든. 첫인상이야. 여기 딱 먹었을 때 맛있네? 이게 돼야지. 글쎄, 공동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한 방에 팍 들어와야 돼. 그래서 유튜버도 제목에서 뭐라고 그래야 되지? 썸네일. 썸네일을 잘 지어야 되는 게 한 방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한규 씨가 예를 들면 외환마을을 찍었다. 아니 우리 고장에 이런 곳이? 하면 여기 뭐 어디요? 이렇게 그러니까 손님을 딱 유인해는 예. 딱 잡아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공복사에 보면 가사가 2마디밖에 안 나오길래 조금 아쉽다. 근데 전화해봤더니 그거 만들려면 너무 작업이 힘들고 그래서 오래 걸리니까 하긴 부럽다. 그냥 말을. 아니 저는 또 두 가지예요. 이렇게 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업도 길어지기도 길어지지만은 그 아까 얘기한 그 가사 네. 그 두 번째 마디까지는 이 bun국사의 영상이랑 의미가 맞는데 뒤에 이제 그 연인의 사랑 이야기는 영상이랑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그 하나랑 그리고 너무 제 노래방 이렇게 그 화면의 배경에 그 노래방처럼 이렇게 그걸 이렇게 박아놓는 게 안 어울릴 것 같고 앞에 중요한 부분만 남기자 그런 취지로 딱 두 줄만 남겼어요. 그거 1, 2절을 그냥 한 방에 노래할 때 처음부터 그냥 다 넣어놓고 해도 관계없거든요. 그러니까 시처럼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네, 쪼르륵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깔아놓고 그냥
번뇌 초라 머리 가라. 그래서 그냥 가르만 놔도 가사를 하고. 그러니까 먼저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듣고 지식이 있었으면은 그 밑에 그 가사의 의미가 내가 아니까 그걸 전달하고 싶은 마음 저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근데 됐어요. 하여튼 대중음악이기 때문에 사랑 또는 인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중음악은요 무조건 사랑, 인생 뭐 그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들어가면요 대중가사가 아니에요. 저는요 명가사를 꼽는 게 나이가 이제 몇 살? 한 37, 8살? 저요? 네. 47이에요? 47. 되게 젊어 보이네. 되게 젊어 보이네. 일곱이라고. 네. 예를 들어 뭐 잃어버린 30년 같은 거 가사는요 박건호 선생이 쓴 건데 명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노래를 딱 부르면요 가사부터 쫙 봐요. 가사가 괜찮으면 쳐다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앞에 영상에 이제 넣었잖아요. 그 작사 작곡. 근데 저도 예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이라고 그러지 작곡 작사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작사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뭐 쉽게 그냥 뭐 써내려 막 쓰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이게 얼마나 이게 심도 있는 생각이 그럼요. 들어가서 이게 만들어지는 건지는 아우 가사 쓰기가요 유명한 사람도 그렇게 됐어요. 요즘에 그 그런 친구들은 그냥 거의 직관적으로 얘기하니까 요즘에는 뭐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하니까 쉽잖아요 요즘에. 근데 직관적으로 할 것도 있고 의미로 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 그대로 그릴 수도 있고 약간 철학이 들어가지기도 하고 자기만의 색깔이 들어가지고 근데 하여튼 사랑 얘기라서 들어감으로써 보기 이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들어갔으면요 그냥 절 노래만 불과해. 그러면 절 다니는 사람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국사를 갔다가 사실은 이제 위에 올라가서 천년의 숲길 그 숲길을 담고 싶고 공국사는 별로 좀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갔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올라가서 공국사 이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 있는 여자분이 계시길래 빌려주는 분이 계시길래 이제 드론을 띄워서 찍을 생각을 안 하니까 촬영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너무 아쉬운 거야. 이게 나무만 소나무만 찍기에는 너무 이제 아쉬워서 밑에 주차장에서 드론을 띄운 거예요 위로. 그래서 제가 초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보라 장거리 운전이나 이런 거를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찍고 싶어서 수직으로 상당히 높게 올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린 거예요. 네, 날려서 멋있더라고. 그래서 찍고 이제 왔는데 너무 마음이 이제 저도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하지 말라면 나가세요. 그러는데 그걸 딱 멀리서 찍으면 되겠지 하고 찍고서 좋다고 막 왔는데 초짜라 녹화 버튼을 안 누르는 거야. 그래서 다음번에 또 무슨 어디 갈 일 있을 때 거기를 가서 꼭 한번 찍어봐야 되겠다고 다시 가서 두 번째 찍은 거예요. 근데 그런 인연이 그게 뭔가가 있었나 봐요. 제가 가서 웬만하면 또 안 가거든요. 근데 거기를 기어이 찾아가고 그걸 찍고 왔어요. 거기가 문목사가 굉장히 유성이 반대예요. 그 조선 중기에 조선이 아니라 1950년대 중에 당대 활동했던 1890년대 경허 스님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대선사. 경허 스님의 첫 번째 제자가 수월 스님이고 두 번째 제자가 만공 스님이에요. 근데 수월 스님은 저 북한 쪽에서 활동하고 만공 스님은 수덕사에서 활동했어요. 그 다음에 지리산 쪽, 가야산에서 활동했던 해월 스님이고 마지막에 오대산에서 활동하신 분이 하남 스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기에 가장 유명한 만공 스님이 여기 와서 수행을 했던 곳이에요. 만공 스님이. 근데 만공 스님의 직계 제자가 누구냐면 상좌라고 그러죠. 여성 신지식인으로 춘원 이광수랑 연애했다는 김이렵 스님. 굉장히 스토리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저 갔었을 때 일부러 저 보고서 갔던 사람 한번 보고서를 현장을 답사해야 시상이 떠오르다가 거기 가다 보면 숲길에 이렇게 소나무가 막 이렇잖아요. 거기에 상처가 있다고. 그게 일제시대 때 공물 착취하려고 하지 같대. 그래갖고 내가 2절에 딱 집어넣은 게 소나무길 분곡사에 상처 입은 저 소나무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거 알죠. 제가 현장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 노래를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진짜 작심하고 요즘에는 이제 뿌릴 수가 있잖아요. 작심하고 많이 홍보를 많이 유명한 사람을 맞아요. 부르든지. 근데 내 친구가 홍보하려면 하여튼 되고 막 유튜브도 쓰고 막 거기서 돈 쓰는 걸 싫어해갖고 야 말하라 많은 거지. 그래서 가수 신야. 네, 내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작곡가랑 그 옛날에 얘기했어요. 이거 나중에 하면 딴 사람 주자. 왜냐면 작사 작곡은 내 창작이기 때문에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가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가수는 그냥 광대뿐이요. 광대지 뭐 지가 창작인 게 아니잖아요. 그 창작이라는 게 그래서 소중한 거잖아. 지금 성규 씨가 유튜브 찍잖아요. 이거 무단으로 편집 못하게 만들잖아요. 그래, 내가 창작을 했잖아. 네. 이 창작권이 엄청난 거예요. 저작권을 못 버는 사람들은요. 근데 참 유명한 애들 막 한 달에 팔아도 들어오고 그러는 게. 그런 게 유튜브도 조회수에서 유튜브에 돈 들어오잖아. 자기가 잘만 만들어줘. 그런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그 피아노기 이제 오랜 맛집으로 오랫동안 천안에 남으면은 저희가 이거 촬영한 영상도 하나의 곡처럼 그럼요. 오랫동안 피아노에서 이런 인물들이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했구나라고 하는 게 기록에 남으니까. 그럼 저도 그거를 작사가의 마음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원래 내 친구 가수가 이제 그 가수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야 너랑 나랑 이제 유튜버 한번 하자. 근데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었어요. 왜? 전 가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 노래도 아까 하시는 거 보니까 준비하고 계시는데 노래도 노래 내 친구도 잘하고. 근데 저는 이제 가사 쪽을 많이 추진한 사람이지. 난 가사 나쁘고 쳐다보지도 않아요. 노래도 인정을 안 하니까. 아니 저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트로트 가수 같은 거 그런 쪽으로 이제 보관화를 나중에 제가 여유가 생기면은 보관화를 하나 정도 듣고 있으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작사의 그런 필력이라고 해야 되나? 힘이 나중에 좀 이렇게 도움을 먼 미래에 글쎄, 나중에 서로 기회 되면 그러니까 저도 그 작사를 콘텐츠 뭐 생각나잖아요. 그럼 계속 노트에다가 적어놓는다고. 나중에 지금도 하나 해놓은 게 있어요. 이상가족에 대해 고향 떠나서 이렇게 헤어진 거. 만기를 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그 친구들 매일 만나서 놀란다니까 야 근데 자꾸 어떻게 해요? 어디 김백을 씨 노래를 예를 들어서 부르시는데도 보통은 앞에 몇 소절 이렇게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뒤끝이 다 이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그 작가나 그 저기 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엄청나게 비상해야지 그 내용 스토리를 전부 다 머리에 갖고 있어야지 쓴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관심 있는 게 그 정도 아는 거지 뭐. 아이고 음악교밖에 공부 못했는데 그 대신 누가 뭐 잘했다. 또 뭐 가사가 좋다. 그러면 딱 인정을 해야 돼. 아 잘했네. 저거 대단한 건데. 이렇게 이제 알지. 관심이 있으니까 또 아는 거고. 이것도 냉면도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아유 밍밍하네 하면 그냥 끝이잖아. 근데 이 풍미가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제가 여기 마지막 온 게 친한 친구 놈이 4명이 있어서 4명이 놀기 어디서 만나서 놀러 가기 전에 여기서 먹자고 먹었어. 근데 한 2놈이 이제 그 반응을 보이는 거야. 이게 맛이 너무 밍밍하다. 뭐 하면서 그때 이후로부터 안 왔어요. 이거 내몽골 메밀을 주는 업자가 메밀을 거기서 수입한 업자가 딱 그랬더니 사장하고 상담을 하는데 사장님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
그냥 중국산 메밀, 남들 쓰는 메밀을 쓰면 그리고 육수도 다시다 넣고 예. 그냥 사람 취향에 맞춰주면 처음부터 손님이 계속 믿을 거다. 맛있으니까. 그런데 이 내문고 메밀을 쓰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메밀 냉면이냐 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점점 매니아들이 붙으면서 나중에는 이 매출이 꺾이질 않고 계속 상승할 거다. 근데 첫 번째 안을 택하면 반짝에다가 정체다. 더는 못 간다.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 어렵더라도 오리지널 밉시다 해가지고 더 비싸고 저거 계속 흘려봐요. 저거 주방장도 힘든 거거든. 근데 이거는 왜냐면 반죽 쳐갖고 2-3시간만 지나면 향이 막 빠져나가. 그 다음날 되잖아요? 맛이 반으로 떨어져 버려. 그리고 3일 지나자면 그냥 이거 밀가루 덩어리고 불과해. 맛이 다 날라가요. 이거 이런 설명을 잘 전달해서 그래서 습기에 약해가지고 저기는 굉장히 습기 제거 시켜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업주로서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맛있게 잘 먹었네. 자, 이제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유. 네, 잘 먹었습니다. 예, 아니 많이 오시라고 한 말씀만 좀 해주셔요. 아? 한 말. 이쁜 얘기. 많이 오시라고 한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제가 얼굴 나오는 건 아니죠? 마스크 쓰고 뭐 못 알아볼 텐데요. 예.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 많이 오시라고 이쁜 여성분이 한마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자주 오세요. 예. 피아모 맛있으니까 많이 오세요. 이렇게 한마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네, 잘 먹고 갑니다. 제가 이 시를 외운다고 그랬잖아. 예. 이 시가요 엄청난 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산에서 잠을 잔다거든. 아. 산에 노가다해로 먼 산을 넘어가잖아. 거기서 자는데 봐보세요. 여인숙이라고 썼지만 국수집이다. 메밀가루 포대가 그득한에 쌓인 밑간을 포대가 그득한 쓰니까 옛날에 1900년 초에 들면 더 없기도 하다. 나는 낡은 국수 봉틀과 나간 누워서 구석에 떼굴떼굴하는 목침들을 배워보며 이 목침에 새까맣게 때가 낀 거야. 하도 예. 노가다 건데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얼굴과 생각과 마음들을 생각해 본다. 이 시가 백석 시인의 파워가 나오는 것이. 내가 이걸 외워버리는 거야. 진짜 끝내줘. 이 반대한 것은 무엇인가? 이 희스무레하고 부드럽고 수수하고 슴슴한 것은 무엇인가? 겨울밤에 쩡하니 익은 동치미국을 좋아하고 얼얼한 댕춧가루를 좋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탁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조용한 마을과 이 마을의 의젓한 사람들과 살뜰하게 친한 것은 무엇인가? 이 그지없이 고담하고 소박한 것은 무엇인가? 이게 백석 시에 딱 나와요. 시가 얼마나 격조가 있는가. 이런 거 절판되면 같이 올라가요. 피앙옥에서 맛있게 먹고 갑니다. 알고 먹고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뭐. 좋은 설명 듣고 다음 2부에 거기로 가겠다고. 다음 촬영지는 어디입니까? 다음 촬영지는 아산에 있는 세종식당이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추천할 때 제 생각이지만 아마 전국에서 손꼽히는 식당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저는 딴 거를 보지 않고 짜장면, 그 간짜장에 간짜장. 감자를 넣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왜냐면 주방에서 감자를 넣고 웍을 돌린다는 것은 굉장히 정성을 필요로 하거든요. 왜냐면 감자는 특히 여름에 많이 금방 쉬어요. 날씨가 뜨거우면. 게다가
여름 3월에서 5월 사이가 감자값이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거를 넣었다? 그거 하나만 갖고 저는 점수 주고 싶어요. 다음번에 그러면 네, 다음에 거기 기대하겠습니다. 이름 한 번만 또 말씀해 주세요. 아산에 있는 아산에 있는 세종식당. 세종식당. 아산에 있는 세종식당에서 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중화요리 쪽에 유명한 키다리 짬뽕 아저씨도 거기서 방문해서 알고 있어요. 아산 녹화반도에 들려서 그 집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집에서 우동도 맛있고 잡채밥, 볶음밥도 괜찮지만 특히 저는 간짜장을 꼭 촬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만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같이 먹으고 요게 이 마크가 그 물 맛으로만 평가한 거에서 세계 2위를 한 거예요. 요 마크가. 그런데 그 당시에 1등인 것은 피지 섬에서 나온 물이 1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취소됐어요. 탈락을 했어요. 왜? 거기 불순물이 섞여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이게 1등 물인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강원도 홍천에 있는 그 약산 약물산에서 나온 물인데 그 지하 200m에서 추출한 물이에요. 그리고 이 물은 천년의 물이라고 해서 지표에서 지하까지 가는데 1000년 정도 걸린대요. 그 게르마늄 층, 연옥층을 통과해서 가는데 그래서 이 물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럽 순방할 때 비행기 기내에서 찬물 들고 회의하면서 이 물을 마시는 걸 영상을 봤어요. YTN 뉴스에서. 그런데 정말 물 맛으로도 탁월하고 이 물은 게르마늄 함량이 세계에서 최고 많아요. 그래서 몸의 활성화, 면역력을 굉장히 증진시켜주고 저는 뭐 그런 건강 차원을 떠나서 물 맛으로만 정말 자랑하고 싶고. 아까 한글로 나온 것 좀 이쪽 예. 네. 강원도 홍천 화촌면의 약물산에서 나와요. 약물산에서 나와서 네. 원래 안 된다고 했던 거를 예. 생각을 해주셨다고요? 예. 원래 그 상표 등록을 약산생물로 하려고 했는데 식약처에서 거절당했는데 본세에서 항변을 이게 그냥 약산 쓴 게 아니라 강원도 홍천의 약물산에서 나왔다. 그래서 약산이라고 쓴 거다 해서 결국 통보가 돼서 약산이라는 브랜드를 쓰게 된 거예요. 회사 연역은 한 25년 정도 됐을 겁니다. 25년 이상. 그런데 이 물은 아마 딴 물보다 훨씬 더 비싸요. 물이. 아마 기존 삼다수보다 거의 배에 가까운 값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도 많이 먹죠. 그 대신 뭐 시장성은 많지는 않아도 그 매니아가 많이 먹고 있어요.